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72쪽에 스스로 익히는 순열과 조합 연습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들은 다들 풀어오셨습니까? 간단하게 개념 확인하고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합의 법칙이었죠.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 B가 일어날 경우의 수가 각각 mn이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된다 했죠? 합의 법칙, 말 그대로 합하면 된다 이 말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m 더하기 n이 되더라. 자, 그 다음 곱의 법칙이죠.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 각각에 대해서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일 때 두 사건 A, B가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의 수죠. 1, 2, m 각각에 따라서 n개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연스럽게 곱하면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게 곱의 법칙이었습니다. 순열, 퍼뮤테이션,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하는 것. 택하고 일렬로 나열하는 것. 택하는 것까지가 조합이고 일렬로 나열한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것까지 해서 이제 순열이 되었죠. 그래서 이것을 n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이라고 하고 이 순열의 수를 기호로 n, p, r이라고 나타낸다. 1부터 n까지의 자연수를 차례대로 곱하는 것을 n의 계승이라고 하고 팩토리얼, 기호로 n 팩토리얼로 나타낸다. npn은 서로 다른 n개에서 n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n 팩토리얼이 될 것이고 0 팩토리얼은 1로 정의하기로 했고 np0은 또 역시나 1로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npr은 우리 우회전 공식을 쓰면 n 팩토리얼에 m에서 들어가죠. n-r의 팩토리얼이 되더라. 뭐 이렇게 써도 되고 두 가지 다 써도 되죠. 한 개 더 어떻습니까? n, n-1, n-2 해서 이런 항들이 r개, 즉 n-r-1이니까 r 플러스 1개 이렇게 곱해도 됩니다. 조합, 컨비네이션 피자,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r개를 택하기만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조합이라고 한다. 조합의 수를 기호로 n, c, r. ncr은 뽑고 나열한 거가 npr이니까 r팩을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npr이 위에 여기 있으니까 얘를 밑에다가 r팩만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암기도 하셔야 됩니다. n팩 그 다음에 r팩 먼저 써주고 외전 공식 그 다음에 n-r팩 각각 얘 뒤에 거 팩하고 빼서 팩하면 돼요. NC0은 우리가 1로 정의를 자연스럽게 했죠. n개에서 0개를 택하는 1로 정의를 하면 되더라.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두 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2 또는 9인 것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두 자리 자연수에서 숫자의 합이 2라는 것이니까 뭐 몇 개를 해보면 오히려 낫겠네요. 수세기 원리에 따라서. 그래서 합이 2인 경우 또 합이 각 자리수 합이 9인 경우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합이 2인 경우, 9인 경우는 동시에 일어나진 않으니까 합의 법칙을 써서 경우의 수를 합해주면 될 겁니다. 합이 2인 경우는 자연스럽게 1, 1, 0, 2는 안 되죠. 당연히. 자, 두 자리 자연수를 했으니까 2, 0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합이 9인 녀석은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1, 8 그죠? 합이 9가 되고 있죠. 2, 7, 3, 6, 그 다음에 4, 5, 5, 4, 6, 3, 그 다음에 7, 2, 8, 1. 이 총 몇 개입니까? 8개, 9개인가요?
9, 8, 1. 하나, 둘, 셋, 넷, 다, 여덟. 8개네요. 그죠? 그래서 총 8가지. 잠깐만요. 한 개 빠진 것 같은데. 90이 되지 않나요? 90 되죠? 0구는 안 되는데 90은 됩니다. 그죠? 잘 세야겠네요. 총 9가지. 이것은 총 몇 가지? 2가지. 합하니까 합의 법칙에 의해서 11가지가 나오더라. 그죠? 맞죠? 이거 90 안 빠뜨리게 조심하십시오. 1부터 7까지의 자연수가 적힌 7장의 카드가 있다고. 해봅시다. 1, 2, 3, 4, 5, 6, 7. 이해가 처음에, 이제 나중에는 쉽게 풀겠지만, 처음에 안 될 때는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막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자연수가 적힌 7장의 카드에서 2장을 동시에 택합니다. 줄을 꺼놓을까요? 택한답니다. 택한다는 의미니까 조합이 의미겠죠? 나열하라는 얘기는 없으니까. 2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합이 홀수가 되는. 이번에 또 합을 홀수로 원하네요. 우리 예전에 그 증명했을 때 귀류법 썼던 마지막 문제였던가요? A 플러스 B가 홀수 2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짝수 2라고 가정하자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그때 우리 증명할 때 짝짝 홀홀 이런 건 안 되고 짝홀만 됐었잖아요. 기억나시죠? 홀짝.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택하기만 하기 때문에 순서가 나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앞자리 카드를 A, 뒷자리 카드를 B 이런 식으로 순서를 나열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짝에서 하나를 뽑고 홀에서 하나만 뽑으면 얘는 순서 구분이 없이 주머니에 딱 들어가니까 뭐 섞여도 관계없으니까 그 경우만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푸냐면 짝끼리 따로 모으고 홀끼리 따로 모아요. 그래서 짝에 해당되는 녀석이 2, 4, 6이잖아요. 그 다음에 홀에 해당되는 녀석이 1, 3, 5, 7이에요. 얘들이 홀이죠. 그 다음에 빨간색이 짝이에요. 그러면 2장의 카드를 뽑는데 합이 홀수가 된다는 얘기니까 짝, 홀 이 시스템밖에 안 돼요. 그래서 홀에서 한 개를 뽑고 짝에서 하나를 뽑으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2, 4, 6인 짝에서 짝인 3장의 카드 중에서 뽑는다. 한 개만 뽑을래. AND 그 다음에 홀수가 몇 장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4개가 있죠. 1, 3, 5, 7 있는 4개 중에서 몇 개를 뽑는다? 한 개를 뽑을래.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답이 뭐가 돼요? 4, 3, 12.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유명한 문제죠. 3번입니다. 4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자연스럽게 4명을 뽑아 나열하는 것이니까 4P4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4팩토리얼이 될 것이고 4팩토리얼 4, 3, 2, 1 곱하니까 24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6명 학생 중에서 3명을 뽑고 나열이죠. 뽑아 나열 순열이에요. 그죠? 그러면 총 6명은 공예 구별이 되니까, 사람 구별이 되니까 6명 학생 중에 P 퍼뮤테이션 나열한다. 몇 명을? 3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운다 말이죠. 그럼 이것은 계산이 용이하려면 그냥 위에서부터 6 곱하기 5 곱하기 4 이렇게 주면 되더라. 6, 5, 30에 4 곱하면 120이더라. 그래서 2번 답은 120 되시죠? 4번 8명의 학생 중에서 청소 당번을 3명 뽑는다. 뽑기만 한다는 얘기니까 이건 조합이겠죠? 자연스럽게 8, 8명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그죠? 8명 학생 중에 C 3명을 뽑았다. 뭐 식을 쉽게 계산하려면 8에서부터 퍼뮤테이션 8, 7, 6 기계적으로 그냥 외우세요. 그 다음에 3, 2, 1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약분을 해줍니다. 3, 2, 6 약분하면 8, 7, 56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학급 회장을 포함한 8명 학생, 이 또 역시 구별이 되죠. 그러면 회장은 한 명 이렇게 펴놓고 뭐 다 적을까요? 일단 적어보세요. 카드처럼 회가 아닙니다. 회장 카드 1카드 이런 식으로 2카드 이런 식으로 3, 4, 5, 6, 7, 8 8명의 학생이 있죠. 이렇게 중에서 학급 회장을 포함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네. 그럼 학급 회장을 제외하면 되겠네. 그냥 청소 당번을 3명 뽑는다. 그러면 나머지 학급 회장을 포함한 8명이 됐으니까 얘는 지워져야죠. 맞죠? 총 8명 맞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나머지 7명의 카드 중에서 몇 개를 뽑아라는 얘기예요? 3개를 뽑아라 이 말이니까 7C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7, 6, 5, 3, 2, 1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약분하면 5, 7, 35가 되겠네요.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네요. 상자 공 문제가 나왔네요. 서로 다른 6개의 상자가 있습니다. 지난번처럼 그려볼까요? 상자 1, 상자 2, 3, 4, 5. 그림으로 상자에서 3개를 먼저 선택한답니다. 오케이. 그럼 뭐 예를 들어 2, 5, 6 이런 식으로 선택됐다 치자. 택하기만 한 거예요, 지금. 서로 다른 공 3개가 있답니다. 1번 공, 2번 공, 3번 공을 각 상자에 한 개씩 넣는 경우의 수. 그러면 상자에 넣는 경우라는 것은 서로 다른 6개니까 번호를 부여해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표현했고, 뭐 들어가는 경우를 이제 생각해보면 이렇게 바로 들어간다 이런 것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꺾여서 들어가도 되는 거죠. 다른 경우로 취급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등등의 경우들을 다 포함하니까 결국 3개에서 3개를 나열하는 것과 동일한 3P3이 되겠어요. 즉 3팩토리얼이 곱해져야 되겠다는 것을 알겠죠. 그래서 식을 세워보면 6개의 상자 중에서 먼저 3개를 선택하고 맞죠? 3개를 선택한 다음에 상자는 이미 구별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공 3개로 상자에다 집어넣는 상황이니까 3팩토리얼만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계산해주면 6, 5, 4에 3, 2, 1이니까 3팩토리얼이죠. 곱하기 분자에 3팩토리얼이 있으니까 약분이 되고 6, 5, 4 곱하면 어떻게 되죠? 5, 6, 30에 4 곱하니까 120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자 공으로 돌려보는 건 중요하죠. 6번 1대1 대응 함수 개수 물었네요.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쌤이 집합에서 함수에서 x하고 y가 유한집합일 때 뭐 개수가 같다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같다면 이 f가 1대1이다 라는 것과 f가 위로의 함수다 가 같은 말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했었어요. 단사랑 전사가 필요 충분 조건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도 집합 x가 4개고 집합 y가 4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유한집합에 비해서 원소 개수가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1대1 대응의 개수를 구한다는 것은 사실은 뭐 1대1을 보이든지 전사를 보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대1이랑 필요 충분히 된다고. 전사가 자동 따라오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1대1만 보이면 충분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왜냐면 개수가 같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nx랑 ny의 개수가 같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개수로 구하면 되는데 1대1 우리 함수의 개수 옛날 기억합니까?
이거 옛날도 아니죠. 얼마 안 됐죠. 이거 A, B, C, D에서 또 사고 해봅시다. 함수로 생각하면 아주 좋겠어요. 얘가 1대1 함수라는 것은 이렇게 지금 일렬로 나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내가 NR일 때 NPR 뭐 RPN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퍼뮤테이션, 순열의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 4P4가 되는 거예요. 즉, 이런 경우도 포함하고 다 포함한다는 얘기죠. 나열,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4팩토리얼 답이에요. 별 3개짜리인 것 같지만 이런 개념들 잘 우리 예전 했던 거 다 기억하시죠?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4, 3, 2, 1이니까 24 바로 나온다고요. 다 했던 게 쓰입니다. 그죠? 음, 사실은 이게 이제 학문적 개념에서는 치환이라고 합니다. 4개에서 4개로 보내는 함수들의 모임을 우리가 치환이라고 하는데, 퍼뮤테이션, 그러니까 치환은 아주 재밌는 성질들이 있어요. 합성에 대해서 새로운 또 치환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기회 되면 또 다음에 한번 소개를 해줄 텐데, 하여튼 뭐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그룹 구조를 만들 때 쓰는 아주 유용한 도구죠. 자, 7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둘레 위에 같은 간격으로 8개의 점이 있답니다. 이 지금 뭐 호들이 간격이 전부 다 일정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중학 동영상에 보시면 이 현을 그러면 현의 길이가 다 똑같다는 거 그거 중3에서 배웠죠? 중1에서 호의 길이 b와 현의 길이 b가 같다. 자, 그러면 이 점들은 전부 다 지금 현의 길이들이 다 같은 선들이에요. 이 중에서 근데 3개의 점을 만드는 직각삼각형의 개수를 물었어요. 우리가 그냥 일반 삼각형이면 8C3을 처리해버리면 되는데, 직각삼각형을 물었으니까, 우리가 이 직각삼각형, 원과 직각삼각형 하면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원주각과 중심각이었다. 원이 있으면 중심각이 원주각과 비교하면 항상 몇 도라고 했죠? 2배 차이가 난다고 했잖아요. 그림이. 중심각이 2점이면 얘는 점이다 이 말이에요. 2점이면 점이다. 이거 중3에서 역수 중요하게 쓰이는 거고 특수하게 특별히 원에 있을 때 지름을 지날 때는 중심각이 180도니까 어떤 현을 긋더라도 어떤 현의 중심각을 긋더라도 어떻게 된다 했어요? 항상 90도라 했죠. 이렇게 현을 그어도 이렇게 현을 그어도 어떤 경우든 다 90이 된다.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양 끝에 있는 두 점만 하나 딱 선택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혹은 이렇게 선택을 해버리면, 예를 들어 볼까요? 요 점 두 개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선이 딱 그어지겠죠? 이 선은 틀림없이 길이 비가 다 똑같으니까 지름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점은 나머지 6개 중에서 한 개를 어떤 거든 선택을 하기만 해도, 예컨대 이렇게 선택이 되면 그냥 이렇게 연결해버리면 90도가 돼버리니까 직각삼각형이 돼버린다고. 이렇게 보셔도 되고, 뭐 아니면 이 점을 선택했다. 다른 색깔로 할까? 아니면 이 점을 선택했다.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연결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90도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하든 관계없어요. 무조건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지름을 선택하라라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가 돼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살펴보면 일단 지우고, 일단 지름 양 끝을 결정하는 경우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나 끌까요? 하나, 한 가지 경우, 그다음에 두 가지 경우, 세 가지 경우, 피자네. 네 가지 경우.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나오죠. 자, 그러면 각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예컨대 이런 식의 1번이 선택됐다 치면, 그죠? 이제 나머지 6개 중에서 한 점만 선택하면 됐잖아요.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6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한다는 것은 6시 1이죠.
그러니까 끝났죠. 간단하네. 지름을 먼저 검은색으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은 나머지 점 하나를 선택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되나? 6, 4, 24. 이거 많이 나오는 형태거든요. 아주 유명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24개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다 혹시 같은 거 있지도 않을까요? 뭐, 걱정되면 한번 해보세요. 예컨대 이렇게 선택돼서, 예, 어떤 걸 하든 다른 직각삼각형이죠. 사실은 합동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합동인 게 있으니까 이런 걸 따져줄 필요는 있어요. 사실은 뭐 회전이동이든 평행이동이든 합동 입장에서 직각삼각형의 개수라고 하면 위치가 달라지더라도 같은 본질을 가기 때문에 이걸 또 같은 직각삼각형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약간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게 언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보이는 형태가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 하지 않고 보이는 형태가 다른 직각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라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8번 가겠습니다. 자, A를 포함한 6명의 쇼트트랙 스케이트 선수 중에서 단체전에 출전할 대표 선수 4명을 뽑을 때 다음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쇼트트랙 시스템을 한번 구성해 보죠. 그림을 딱 그려봅시다. 별 3개라 하니까 내가 겁이 나네요. 그냥 일부러 하는 거죠. A를 포함한 6명이 됐으니까 A, 1, 2, 3, 4, 5 이렇게 6명이 있습니다. 단체전에 출전한 대표 선수 4명을 뽑아라 했어요. 근데 첫 번째 문제는 A 선수를 자 4명을 뽑는데 4인을 뽑는데 1번은 A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예전에 우리 조합할 때 썼던 테크닉인데 A를 일단 안 빼놓고 나머지를 선택하면 되잖아요. A를 반드시 포함시킬 것 같으면. 이게 이제 많이 유명한 기술이죠. 그래서 일단 A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5명 중에서 지금 몇 명 뽑아야 돼요? 4명 뽑아야 되니까 우선 5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 3명 먼저 뽑아놔. 이렇게. 예컨대 2, 3, 4가 뽑히잖아? 그래서 이게 A 제외하고 먼저 뽑는다고. 먼저 뽑는다고. 먼저 뽑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A를 그대로 갖고 오면 되잖아요. 이거는 의미가 없죠, 사실 곱하는 것도. 1 하면 되죠, 그냥. A가 그냥 A 남은 것만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5시 3이 답이에요. 5시 3은 5시 2니까 이거 5, 4, 2, 1이니까 10이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쵸? 이거 기술이죠. 5명 중에서 먼저 A 제외하고 A는 자 절로 잠깐 가 있어라. 5명 중에 3명 먼저 뽑고 A 선수 반드시 포함시킬 것 같으면 A만 그냥 탁 집어넣으면 되겠다. 2번 A 선수를 포함해서 대표 선수 4명을 뽑아 경기할 순서를 정할 때 자 그러면 지금 1번 상황이 지금 연결되고 있네. 뽑고 나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까지가 뽑고고 조합이잖아. 이게 왜 별 3개나 주지? 4명을 뽑아 경기할 순서를 정할 때 A 선수를 이번에는 맨 마지막에 배치를 시켜야 했어요. 아, 뽑고 나열이긴 한데 조건이 있구나. 뭔 조건? A가 제일 마지막에 배치되어라.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거예요. 뭐 별건 없는데. 사실은 지금 1번으로부터 10가지 경우가 지금 다 나왔어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여기까지의 의미가 1번이랑 동일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1번 문제고 순서를 정한다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A를 포함해서 뽑혀있다 칩시다. 예를 들어 A도 뽑혀있고 1도 뽑혀있고 3도 뽑혀있고 뭐 5도 뽑혀있다 치죠. 이렇게 4명이 지금 뽑혀있는데 1번에 의하면 어렵게 이렇게 설명할 필요 없는데 사실 너무 빨리 맞힐 것 같아가지고 둘, 셋, 넷 이렇게 있으면 A를 맨 마지막에 세팅을 딱 해놓고 파란색으로 할까? 이 말이죠.
그럼 A 자리는 이미 이제 확정이니까 나머지 지금 얘만 처리하면 되니까 몇 팩이 필요해요, 지금? 135, 그러니까 135를 배치하는 거니까 3팩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1번의 답에서 3팩만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야, 이거. 계산하면 60인가요? 이렇게 되죠. 틀림없죠. 다시 A 선수를 포함해서 대표 선수 4명 먼저 뽑아놨어요. 이게 1번의 문제였잖아요. 경기할 순서를 정할 때 A를 마지막에 딱 세팅해놓고 이제 그럼 3명 남을 거니까 그죠? A 제외하고 그 3명을 그냥 퍼뮤테이션 시키면 되잖아요. 순서대로 순서대로 나열하라 이거잖아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60이 됩니다. 9번이 의외로 많이 틀리던데 9번 이거 쌤이 해줬잖아요. 거의 일단은 가조건에서 어려워하더라고. ABC가 홀수다 이러면 아니 생각을 그냥 해보세요. ABC가 홀수라는 얘기가 곱해서 홀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ABC는 전부 자연수잖아요. 근데 순서쌍이 모든 순서쌍의 개수로 구하랬으니까 이 순서쌍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프로덕트의 원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A, B, C가 홀수라고 했는데 A나 B나 C 중에서 짝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어떻게 돼요? A, B, C라는 이 수는 이 2를 무조건 소인수로 갖게 되겠죠. 이해돼요? 하나라도 A, B, C 중에서 짝이 있으면 A, B, C라는 전체 수는 전체 대상 곱하기니까 당연히 2를 포함하고 있어요. 2를 소인수로 갖는다고요, 최소. 그러니까 무조건 짝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홀수가 된다는 것은 A, B, C가 모두 홀이에요. 동치가.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 A, B, C 모두 홀이다. 요거를 좀 잘 못 뽑아내셔가지고 어려워 하시더라고. 그죠? 맞죠? 짝이 한 개라도 있으면 이 부정명제가 뭐예요? 적어도 한 개 이상 짝수가 있다. 혹은 적당한 짝수가 존재한다. ABC 중에서. 이 말이잖아요. 하나 이상. 그 부정하면 모든 ABC는 홀이다 이건데 짝이 하나도 있으면 안 된다고. 부정명제 취해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됐으면 이게 끝났어요. 그러면 A, B, C가 홀인데 12보다 각각은 작으면서 서로 스트릭틀리하게 그러니까 순 증가로 지금 커지고 있으니까 12보다 작은 홀수 생각해 봅시다. 뭐가 있어요? 그렇죠? 1, 3, 5, 7, 9, 11 이래 있고 총 6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3개를 뽑는다는 상황을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5, 7, 11을 뽑았다. 예를 들어 그럼 뽑았어요. 순서 나열은 없죠. 그러면 끝이에요, 사실. 5, 71이라는 이 넘버가 붙었다는 얘기를 내가 여기 하늘로 팡 던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자동으로 순서는 결정된다고 보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순서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나열하지 않는 이상 얘는 자연스럽게 얘는 나열된 걸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5, 7, 11이 뽑히기만 하면 순서는 자동 결정된다는 소리예요. 5, 7, 11이. 자동 결정할 수 있잖아요. 얘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잖아요. 5, 7, 11이 뽑히면 자동으로 얘는 5, 7, 11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7, 5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에서 얘는 지금 순증가 상태. 그러니까 곧바로 지금 올라가는 상태잖아요. 3개 뽑으면 자동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두세요. 3개를 뽑으면 자동 결정. 3개를 뽑으면 자동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끝났죠. 그죠? 총 몇 개 중에서 홀수가 6개니까 총 홀수 6개 중에서 3개를 뽑기만 하면 끝나는 거 문제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얘는 6, 5, 4에 3, 2, 1 되니까 5, 4, 22 답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가 조건이 ABC가 홀수니까 요거 확인 좀 하는 게 조금 어렸을 수 있고 이게 뽑아서 던져버리면 그냥 자동으로 결정된다. 뽑기만 하면 자동 결정된다는 의미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일단은 그 우리 지난번에 조합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쌤이 가지고 왔는데 지난번에 그 NCR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정역이 R개, 공역이 N개인 증가함수의 개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방금 우리가 푼 게 6C3이었으니까 이 함수 해석의 입장에서 보면 6C3이 되는 것인데 n이 6이고 r이 3인 상황이니까 n이 6이고 r이 3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역이 3개고 공역이 1, 2, 3, 4, 5, 1, 3, 5, 7, 9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울게요. 자, 보시면 정역이 3개고 공역이 1, 3, 우리 그 문제를 보세요. 9번 5, 7, 9, 11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역이 3개, 공역이 6개인 증가함수라고 했다고. 증가함수는 증가 상태가 자동으로 결정된다고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6개 중에서 그죠? 3개를 아까 우리 어떻게 뽑았냐? 뭐 어쨌든 3개를 3, 7, 9 이렇게 뽑히기만 하면 6개 중에서 3개를 뽑기만 하면 이 배치는 자동으로 결정된다. 증가함수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냥 증가라는 상태는 379 그 자체 숫자에서 가지고 있는 넘버에 대한 고유 번호니까 얘는 자동으로 지금 대표해서 결정되잖아요. 그런 거랑 지금 똑같은 의미예요. 63의 의미가. 방금 했던 게. 다시 마지막 문제 아시겠죠? 그런 거 많이 나온 형태니까 생각을 잘 해보세요. 6개 중에서 3개를 뽑기만 하면 자동으로 넘버가 결정되잖아요. 번호가. 그래서 증가함수랑 지금 똑같은 형태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적어둡시다. 정의역이 3개, 공역이 6개, 13579죠? 인, 무슨 함수? 증가함수. 당연히 1대1 대응은 되겠죠. 1대1은 되겠죠, 1대1은. 정역이 3개고 공역이 6개인 함수 중에서 증가함수 개수를 물어보는 거죠. 동의. 지난번에 필기해줬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그쵸? 다시 1, 2, 3에서 가는 거 함수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뭐 어렵진 않았죠.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